뭐 변호사님은 진짜 그 이런 강력 범죄 사건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그 이번에 나온 뭐 신림동 사건이라던가 네. 뭐 관련된 여러 사건을 그냥 통째로 다 묶어가지고 어. 묻지마 살인 혹은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게 네. 과연 적당할까라는 생각이 아. 저는 제일 먼저 들거든요. 사실 이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네, 법률 용어는 아니고 어원을 좀 따져가 보면은 또 찾아서 좀 가봐야 될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아마도 그런가요? 네. 묻지마 관광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시초가 묻지마 관광이에요. 제가 뭐 카메라 출동 이런 고발 프로그램 9시 뉴스에 보면서 진짜 정말 그 관광 버스에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가는지 묻지 않는 그 관광 상품. 네, 좀 젊은 작가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묻지마 관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런 묻지마 뭐뭐 묻지마 뭐뭐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인도 묻지마 살인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 쓰는 게 약간 좀 마음에 좀 무거워집니다. 왜냐면 너무 이 살인이라는 강력한 범죄를 무거운 범죄를 약간 좀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 같은 의미로 몰카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몰래카메라는 개그맨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코미디 프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하게 지금 인상이 났는데 몰카 범죄, 몰래카메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묻지마 범죄도 묻지마 살인도 뭐 다 쓰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또 의미를 전달하려면은 당연히 뭐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묻지마라는 그런 말이 앞에 붙으면은 일반 대중의 불안감을 확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든 살인 사건이든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게 왜 그렇지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떤 이유로 그런 진짜 무자비한 일을 한 것이냐 그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게 되는데 그렇죠. 묻지마 하면 뭐야? 그러면 나한테도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묻지마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묻지마라는 그 세 글자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수님께서는 정말 잘 모르면 더 무섭다. 네네. 동기를 모르면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뭐가 있냐 고민을 좀 해보면 무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네. 묻지마 근데 동의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묻지마 범죄는 그냥 무턱대고 범죄를 하는 건데 그 나름의 어떤 동기는 있잖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이제 무동기 범죄를 이제 영어로 하면 motiveless crime 해서 실제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범죄를 설명을 할 때 대상도 있어야 되고 동기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무동기 범죄는 동기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무동기 범죄의 대부분은 바로 드러나는 동기가 안 보일 뿐이지 숨어 있다. 누적되어 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범죄든 살인 사건이든 저지른 가해자를 보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주변인들에 대한 그런 불만, 뭐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나중에 폭발한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의미로 무동기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맞아요. 이게 무동기 없을 문자를 쓰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무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무동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유형의 무동기 범죄를 보자면 동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동기 범죄라고 하거든요. 합리적인 동기가 없는 것 무동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부터 약간 좀 모호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 합리적이라는 것도 이제 일반 대중이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사실 그 범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게 그 질병에서 연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귀가 뭐 씌었다. 이래서 살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종교적인 맹신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게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 범죄를 다루는 게 어려운 거지. 우리가 오늘 다룰 이런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른 범죄의 어떤 요소들과 좀 겹쳐 있는 것이 아닐까 조금씩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쪽 분야에서 연구 많이 하고 계신 이수정 교수님이 네. 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네.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네, 연구를 진행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냥 묻지마 범죄하면 사이코패스 아니야라고 그냥 네. 비결이 돼버린 듯한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친놈만 피하면 돼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거의 미친놈과 동의어로 봐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영화에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과 동의어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개념상의 좀 오류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분명히 실제 범죄자 중에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실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게 뭐 제도가 완벽하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고 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되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2가지 정도의 하위 유형을 더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거죠? 하나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사회적 집단. 이렇게 2가지 정도를 총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집단,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 그다음에 반사회적 집단. 3가지 정도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심리적 장애가 있는 집단은 이건 개인적인 문제 네. 그런 부분일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 나머지 2개는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네.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한테 모든 원인을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네. 미친놈 아니야라는 그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자꾸 간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예전 사건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어떤 그 첫 번째 사례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예전에 지금 여의도 공원입니다만 여의도 광장이었던 시절에 그때 살인 차량 질주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범인이 이제 사형이 됐습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사실 신병을 비관한 거죠.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금방 이제 해고당하고 도저히 뭐 이제 자기 처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그래 나는 살 가치 없다. 나 죽을 거야. 근데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죽자. 이래서 그냥 사실상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차량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고 그 공원에서 실제로 뭐 즐겁게 자전거 타고 이제 놀던 아이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재판받고 사형수가 된 상태에서 그 사망한 아이의 그 할머니하고 또 교류한다든지 이런 일들까지도 굉장히 크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사건 벌어졌을 때 뭐 저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만 나중에 그때의 어떤 문헌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런 범죄가 나오는구나.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논의를 그때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가 커지면 커졌지 해결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 질주한 그 사람, 살인범. 그 살인범은 사실은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는데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절망감을 그렇네요. 이 절망감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막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안 되는 원인을 본인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원인이 나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사회도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고 절망감만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절망감이 쌓이다가 그게 터지면서
다양한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향한 범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 범행의 동기는 그럼 절망감입니다. 네네. 그럼 과연 이걸 묻지마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절망에 의한 범죄 아닌가? 네네네. 범행 동기가 절망감이다. 네. 찾고 찾아보면 뭐가 나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왜 죽였을까? 모르겠네. 바로 파악이 안 되네. 그러면 일단 묻지마 범죄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는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거를 과연 깊게 써야 되는지는 아직도 약간 좀 불편함은 좀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절망감이라는 원인을 찾지 못하면 물론 절망감이 모든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쟤는 왜 저래가 되는 거죠. 모르는 거. 네. 몰랐을 때 그런 걸 네네네. 쓰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이 반사회적 집단은 대부분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약자, 혹은 구조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 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네. 그냥 쟤는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네. 국제적으로도 네네. 그 동네 사람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만 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 혹은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혹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상한데 동기가 그러네요.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결국은 이 약자들의 어떤 그 자포자기가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은 건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절망감과 이 자포자기가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결국 이 범행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유죄를 전제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형량인데 네네. 과연 동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형량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결국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는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줄여야 되거든요.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알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범죄가 나왔네? 야, 이거 왜 나왔을까? 원인이 이거구나. 그럼 이걸 한번 좀 줄여보자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형사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대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냥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우리는 몰라, 야 이상한 일이다라고 그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숨겨진 동기 또 그 범죄가 그 범죄가 벌어지고 그 직후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그 숨어 있는 동기가 있더라 이런 거를 끝까지 좀 찾아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은 동기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게 양형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양형 기준들, 특히 그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어떤 양형 기준을 보면은 가중 처벌하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그 요소 중에 보복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성범죄와의 뭐 결합이라든지 기타 이게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면은 해석이 되니까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반면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그 자체가 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였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사람한테 이제 해를 끼쳤어? 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니까 더 강한 처벌을 받아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그 무동기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범죄 의식을 가지고 나의 절망, 나의 자포자기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나는 감옥 들어가겠다. 사형 다해도 돼. 라고 했을 때는 한 명에게 그런 응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지 동기가 없다고 해서 더 무서운 범죄는 아니거든요. 양형에 있어서는. 다만 이거는 재판에 있는 거고 심리학 영역이든 아니면 사회학 영역에서는 또는 범죄학 영역에서는
와 이유도 없이 이런 짓을 해? 그렇죠. 네. 도대체 이건 무슨 현상이냐? 왜 이런 괴물이 어떻게 나왔냐? 언론에 보도가 되면 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사람들은 또 공포심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게 되죠. 그러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고 다음 더 무서운 사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묻지마 범죄하면 동기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양형에서는 반대일 가능성이 네네. 더 높다는 거고. 그리고 아예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분석하기 전에 네. 무동기 범죄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좀 물론 의문이긴 그렇죠. 해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무동기 범죄라고 한다면은 동기가 없는 게 아니라 동기를 못 찾은 거 아니냐?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기를 찾는다는 게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겪어온 그런 그 전반적인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수사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네. 워낙 범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묻지마 범죄 혹은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네. 대중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더 학계에서 네.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기들이 네. 있는지를 네.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실제 수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네.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훨씬 더 그렇죠. 네. 네.